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 핀비닷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머타임 해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제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6시에 마감하죠. 한 20분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만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장 후반에 상승폭을 소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 이 최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죠. 이 시각 현재 다우지수는 0.28%, 나스닥은 현재 148포인트, 1.1%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0.4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잠깐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지수 관련 ETF가 좀 상승 중에 있고요. 이 반도체 역시 ETF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랄지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약세, 뭐 상품주랄지 소비재 뭐 이런 쪽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메가캡이죠. 대형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이런 이제 메가캡과 일부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주 특정 종목의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지수가 좀 끌어올리고 업종은 여행 관련주 뭐 이런 쪽에 뭐 양호합니다. 반면에 에너지 관련주는 이 시각 현재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400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지난주부터 안도 장세,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영란은행 혹은 뭐 영국은행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영란은행의 이제 휴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내년도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암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는 이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그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배럴당 77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4% 넘게 하락했고 이게 유가 관련주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세를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좀 보시죠. 야후파이낸스닷컴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50일 이동평균선, 자 이거 추세가 좀 중요하죠. 항상 차트를 보게 되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 5월 16일 날 돌파 이후에 뭐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딱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훼손하려고 하는 흐름이죠. 물론 여기서 뭐 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깨뜨리면 약간 이전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 다른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13,67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 뭐 대단하죠. 그럼 뭐 거의 뭐 미국은 지난 10월 달 초기 하락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연속성이 있어요. 이때 이 조정 때 여러분들 200일선 회복 시점에서 200일선 나 그려보겠습니다. 회복 시점에서 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지수 관련 ETF나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같이 이런 이제 메가캡 정도 뭐 관심을 좀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이런 연속성의 어떤 상승세. 우리 시장은 어제 우리 시장 보신 분들은 정말 좀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루 전 공매도 전격 금지로 너무나 큰 폭의 또 급등이 나왔고 그 급등 뒤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지만 하락이지만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어떤 말이 안 나올 정도였죠.
뭐 제가 느낀 감정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뭐 입동인데 날씨는 뭐 춥습니다만 우리 시장 오늘 미국 시장의 이런 상승세가 우리 시장에도 좀 온기가 전해지면서 또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스닥 지수 1%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50일 이동평선을 깨트린 시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직전 10월 10일 날 고점을 돌파하냐 안 돌파하냐 이런 걸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를 또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도 추세를 그려집니다. 이렇게 고점과 이렇게 고점을 좀 이은 선 이런 하락 추세대를 지금 이게 하락 추세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중요한 신호죠.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견이 나왔어요. 잠깐 그 기사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시죠.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마켓워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나스닥 지수가 이제 7거래 연속 상승에 따라서 2년 이내에 이렇게 쭉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ETF QQQ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배짜리 내버려지는 뭐였죠? TQQ인가요? 잠깐만 보시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TQQQ 숏은 이제 SQQQ가 되겠죠. 요거 이제 이 QQQ가 지금 1%대 상승 보이거든요. 지수하고 상승이 똑같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추세선을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도전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2년 이래 가장 긴 연속 상승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이제 8거래 연속 S&P는 이제 7거래인데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지수가 조금 전에 봤지만 추세 상단을 좀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나스닥 그러니까 QQQ 나스닥 지수 ETF가 8거래 연속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뭐 조정을 보인 날도 있고요. 상승을 보인 날도 있는데 뭐 확률상 한 60% 확률로 봤을 때는 그 다음 날 한 0.1% 상승했다. 1.4% 정도 상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다음 주 상승이 좀 이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뭐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뭐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하락한 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주에 하락한 주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저는 100%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뭐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뭐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라인으로 좀 보고 깨트리면 일단 전략상 일부 비중 좀 조절 뭐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죠. 차트로서 거의 5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중요한 라인으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어떤가요? 지금 VIX 변동성 지수는 14.82로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조금 전에 왔죠? 4.57까지 하락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좀 건드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좀 1304원 65전을 기록하고 있네요. 반도체 ETF 477.67입니다. 이번 장에서 ETF 매물 왔을 때 뭐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와 반도체 ETF 레버리지 ETF 이게 상당히 뭐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드렸고요. 자 위로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각 5시 53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죠.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자,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S&P 500 매물 다시 한번 보시죠. 애플이 1.65,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보게 되면요. 차트로 보게 되면 여기서 볼까요? 해외 시총 상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해외 주식 현지가 지금 이건 우버고요. 우버도 네, 실적 발표 후에 네, 3% 상승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지난 네, 7월 18일 날 366달러 여기였죠. 네, 이날 물론 종가는 네, 이날 종가는 얼마였습니까? 358달러인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네,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클라우드 관련주들 네,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 네, 그 얘기고요. 지금 이제 미국도 시총상위 메가캡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려 버린다는 얘기죠.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오늘 AMD 여기 모형 보면 1.57, 인텔, 뭐 브로드컴 상승하고 있죠.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자금 지원 앞두고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NXP 반도체도 네,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네. 물론 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뭐 한미 반도체랄지 HBM 관련주의 상승세는 좀 양호한 흐름 보였죠. 그러니까 업종과 지금 우리 시장 동조화되는 쪽은 반도체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약간 다른 점은 지수를 일부 메가캡이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업황 좋은 일부 종목들, 그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컸다는 겁니다. 뭐 하루 만에 급등락,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게. 그 자체의 변동성이 시장에 대한 부담이란 겁니다. 지금 장 5분 앞두고 네, 지수가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1% 미만으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가에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아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좀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6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신 기사도 그런 얘기죠. 인텔 이제 주가 상승.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네, 칩스 액트로부터 이제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다. 자금 지원을 받는 네, 첫 번째 회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그런 전망 속에 이제 인텔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인텔, AMD, 브로드컴. 자, 일론 머스크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뉴럴링크 아시죠? 네, 뉴럴링크의 비전 칩이 몇 년 안에 좀 준비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정신과 신체의 연결이 끊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전화, 컴퓨터, 뭐 텔레파시 연결을 활성화한 후에 다음 영역으로 현재 어떤 규제 당국의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에 인간 뇌실험에 대한 규제 당국 승인을 좀 받았죠. 한 6년 정도의 임상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스닥 ETF 봤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 하락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그 뭐 일장 춘몽, 뭐 일일천하로 이 공매도 전격 금지 효과가 끝난 건지 아니면 오늘 다시 네, 상승이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뭐 급등, 급락 뭐 상승 아주 어지럽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가지고 가신 분들은 아주 그냥 정신없죠. 어지럽죠. 어제는 또 2차전지 관련주 하락, 반대로 2차전지 인버스 ETF는 급등. 뭐 하루하루 너무 변덕스러워요.
LG에너지솔루션 뭐 시가총액 2종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이게 시총이 3인가요? 2죠? 다시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이 뭐 하루에 막 이 10%를 급락이 되는 겁니까? 이 포스코홀딩스 11% 급락, 이게 뭡니까 이게? 개별주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실망감인가요? 포스코 퓨처 11%. 뭐 그래도 코스닥은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네들 하락세는 크진 않았죠. 뭐 상승도 했지만은 너무 변동성이 컸다. 에코프로는 이제 3.74,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급등락이 크면 피로감만 누적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 추격 매수, 추격 매도하면 그냥 아주 다 털리는 그런 장입니다. 네,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2차전지 밸류체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런 점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일부 오른 종목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HBM 관련주, 물론 이제 상승폭도 그래들 종목군들도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수급 아니겠습니까? 이 장은 뭐 전적으로 수급에 관한 장이라고 그랬죠. 자, 외국인들 공매도 전격 금지 날 선물해서 한 5,900억, 어제는 한 4,500억 팔아주고요. 뭐 장 초반부터 때렸죠. 어제는 이제 기관이 이제 차익실을 해버린 거죠. 특히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이때다 하고 그냥 넘어가라 하고 매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결국은 수급입니다. 시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차트 보십시오. 코스피 차트입니다. 너무 이렇게 장대 크게 나오니까 당연히 내가 너무 심했어요. 코스닥.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아래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는 역배열 차트거든요. 역배열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니까 당연히 두드러 팹니다. 그래도 저항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선 201선 저항을 딱 받고 있죠. 미군 201선 완전히 돌파하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좀 다른 흐름이란 거죠. 경제 흐름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악재 속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공매도 전격 금지다. 그러면 그 흐름을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뭐 경기 상황이랄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는 당연히 저도 찬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규제, 뭐 시장 조성자 이런 내용도 어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들의 너무 이 변동성이 큰 작태란 표현이 맞겠죠. 이거에 좀 화가 날 지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장마감 공시 시간이 다니까 볼까요? 네, 시간이 다니까 보겠습니다. 어제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것도 무슨 관련주가 될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역시 뭐 일부 개별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나왔다. 그 내용은 관련 내용은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 분위기가 또 강할 때는 뭐 시간이 달릴까 종목이 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장이란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제 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미반도체 순매도했죠. 20일 이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AI 반도체 ETF가 설정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자, 기관은 하이브. 그 다음에 어제 뭐 또 기관은 인보스를 매수했네요. 야, 이네들도 그냥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아주
정신없죠. 자, 코스닥은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 공매도가 컸던 레고캠 바이오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에코프로, 이녹스 첨단 소재, 두산테스나 ISC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뭐 특징주, 하이브가 넷마블 블록딜 여파에 5% 하락했고, 뭐 쭉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는 종목 공모청약이 이틀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다시 한번 보여볼게요. 현지 시간으로 11월 9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일정을 정확히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일정이지 아니면 내일로 봐야 되는지 체크하시고, KUAM 콤팩스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SM 카카오뱅크, CJ ENM, 바텍 등 실적 발표 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한 있습니다. 뭐 그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디즈니와 바이오젠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종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지수는 0.9%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이런 모습으로 좀 끝났네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장 좋다. 변동성 나오더라도 오늘은 좀 위쪽으로 좀 나와라. 그걸 좀 기대하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